독도 다음 세대, 과연 독도는 한국 땅이 될까요? 일본 땅이 될까요? 독도 문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위기 단계로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모든 준비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국내는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일본의 공식적인 자료를 모두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외무성 자료와 독도 관련된 자료를 공개해드리고 국내에 있었던 독도 문제 실달하게 모든 내용을 까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지금이야 대한민국 영토로 독도가 들어있지만 이대로 간다면 반드시 독도는 한국 영토가 아닐 수 있다는 그런 참 불안한 마음이 들 수 있는 영상입니다. 아마 불안을 넘어서 일본은 다음에 갈수록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를 잡고 이 부분을 준비해 갈 겁니다. 도대체 한일 간의 독도 논쟁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오늘 실상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독도 기술에 관련된 내용을 학자들이 그동안 연구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 드리겠습니다. 1874년 일본지 보시면 일본의 지 사략에 있어서 최초의 독도가 언급이 됩니다. 하지만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1877년 태정관 당시 총리격이죠. 공문서 1에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의 영토 개념에서 배제를 공식적으로 일본은 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책이 1905년 중등 국정지리 교과서 거기에 나오는데 이 책은 2월 20일 시마네현에서 독도를 일본으로 영토로 편입한 내용입니다. 자, 이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1905년에 중등 국정지리 교과서 거기에 시마네현의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한 거 공식적으로 일본 전체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1918년 심상수학 지리서에서 시마네현 섬에는 옥기섬만 있다고 되어 있어 가지고 또한 독도를 일본에서 배제했습니다. 1934년 심상수학 국사에서는 독도는 조선의 영토라 해가지고 조선의 영토 색깔과 같이 표기를 했는데 1937년 조선 총독부에서 지리교과서를 내는데 초등지도입니다. 이때 독도가 시마네현 소속 일본 영토로 표기되었지만도 일본 본토에서는 그 내용을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46년 중등 일본 지도에 전후 첫 교과서로 독도가 언급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광복후까지도 계속 독도는 공식적으로 일본 본토에서는 일본의 역사 영역으로는 인정을 안 했다는 거죠. 시마네현에서 자체에서 독도를 일본으로 편입하는 그런 경우는 1905년 전 있었는데 그 이후로 조선 총독부가 다시 지리교과서에 이 내용을 넣었지만도 일본 본토에서는 이 내용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말 그대로 독도는 일본 영토로 이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일본 사이트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영토와 주권을 보여주는 동영상인데요. 중요한 것은 개념 잘 아셔야 됩니다. 영토와 주권 개념에 이 영상이 들어있습니다. 일본 국립전시관에서 제작한 공식 홍보 영상인데 여기에 독도 문제를 어떻게 언급했는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보신다면 여러분들 독도 운동하는 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지금의 대응 방법으로는 독도 지킬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 인식할 겁니다. 자, 거기 영상에 보면 먼저 아이가 낚시를 하면서 아버지하고 아빠하고 나누는 대화 중에 하나가 일본 땅이지만 갈 수 없는 곳이 있대요 하면서 독도를 언급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 장면에는 엄마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엄마가 아들에게 뭐라느냐, 일본인이 개간해 살아온 토지에 지금은 갈 수 없는 땅이 있다면서 독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아이가 받은 충격적인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인이 개간해 살아온 토지인데도 우리는 지금 갈 수 없다. 그런 땅이 있다. 그 땅이 바로 독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은 언제 너희들이 밟을 수 있다? 너희들 세대에 꼭 갈 수 있게 될 거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영상이 계속 연결됩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제작한 일본 정부는 어느 세대를 노렸을까요? 바로 우리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지금의 일본 초등학교, 유치원생들부터 지금 독도 교육이 교과서를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저 아이들 세대 때는 반드시 일본의 아이들이 독도 땅을 밟을 수 있다고 확신 있게 이렇게 엄마가 답변합니다. 너희들 세대에는 반드시 꼭 갈 수 있게 될 거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주 이제 학술적인 내용, 국제법 모든 내용이 동원돼 가지고 영상은 계속 연결됩니다. 자, 전시관의 홈페이지에 보시면 자, 일본 영토 주권 전시관 홈페이지에 나오는 자료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죽도 다케시마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여러분들 밑에 영어로 다케시마 is indisputable an inherent part of 그다음에 영토라는 테리토리가 나오죠. of Japan이 나옵니다. 여기서 다케시마는 뭐다? indisputable 뭐죠? 자, 다툼의 여지가 없는, 논쟁할 필요가 없는 뜻입니다. 자, 서로 논쟁할 필요가 없고 다툴 필요도 없는 inherent 고유한 뜻이죠. part of the territory 뭐입니까? 일본의 영토에 고유한 영토라는 거죠. 일본의 고유한 영토이기 때문에 논쟁할 필요도 뭡니까? 서로 싸울 필요도 없다. 한국 정부하고 싸울 필요도 없다. 그 땅이 뭐다? 다케시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이러한 사실은 무엇의 기준을 어디에 토대로 하고요? based on international law라고 나옵니다. 국제법상. 자, 일본은 어디를 준비하고 있다? 국제법을 가지고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모든 논거를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 한국은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들 오늘 실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논쟁할 필요도 없고 일본의 고유 영토고 국제법상 명확하게 일본 영토라는 거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쓰인 영어를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보시고 저것이 외교 영어로 그대로 앞으로 쓰일 겁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여기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무성 홈페이지에는 전 세계 언어로 독도 문제를 해석을 해놨습니다. 주장하는 거, 한국에서 주장하는 거, 거기에 대한 답변 내용까지도 외무성에서 다 달아놨습니다. 자, 국제법상 어떤 섬이 자국 영토와 거리와 가깝다는 점이 그 섬의 영유권과 관계가 있습니까? 독도 울릉도가 한국하고 가깝지 일본하고 가깝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영토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본은 뭐랬냐? 외무성에서는 한국 측은 울릉도와 다케시마가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유로 다케시마는 지리적으로 울릉도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제법상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영토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걸 합니다. 국제 판례를 들이댑니다. 오랜 예로 든다면 1920년 미국과 네덜란드가 다툰 팔마스섬 사건에서 이거는 다음에 제가 한번 또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역 주권의 근거라고 하는 근접성에 따른 근거는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라고 판시가 되었습니다. 또 최근에 2007년 온두라스와 니카라가 다툰 카리브해 영토 해양 분쟁 사건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외에도 2002년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다툰 리기탄섬 시파단섬 사건에서도 결국은 뭐냐? 가까운 거하고는 상관없다는 쪽으로 국제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판결이 됐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일본은 들이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다? 거리상 가깝다고 그 나라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제 판례상 그런 예가 없다라는 것을 일본은 이렇게 국제 사이트, 외무성 사이트에서 일단은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국 측의 고문은 고지도에 다케시마가 기재되어 있다는데 하니까 아닙니다. 한국 측은 한국 고문은 고지도에 기재되어 있는 우산도를 현재의 다케시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주장은 근거가 결여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한국 측이 근거로 삼는 고문에 대해서 한국 측은 조선의 고문에 나오는 기술을 바탕으로 울릉도와 우산도라는 두 개의 섬을 예로부터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 우산도가 바로 현재 다케시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조선의 고문원에서 우산도가 현재의 다케시마라는 한국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도 말이 되게끔 이렇게 국제언어로서 전 세계 언어로 번역해 가지고 이것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여러분들 지금 울릉도가 가짜고 중국에 울릉도가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도대체 독도를 일본 땅으로 주장하자는 겁니까? 그냥 주라는 뜻입니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 유튜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 측이 근거로 삼는 고지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측에서는 16세기 이래 조선 지도에 다케시마가 우산도로 그려져 있다는 논의도 있지만 지금까지의 조선 지도에서 볼 수 있는 우산도는 모두 다케시마가 아닙니다. 다케시마만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당연히 다케시마라고 표기 안 돼 있죠. 그죠?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또 말 되게끔 참고로 국제법상 지도는 조약의 부속 지도가 아닌 한 영유권의 근거가 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설령 조약의 부속 지도라 하더라도 조약 당사자의 의도는 어디까지나 조약의 문헌에 의해 증명되어 지도는 보강 증거 정도의 의미밖에 갖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의미로서 자, 일본 내무성 자료는 전 세계에 이렇게 독도의 논쟁에 대해서 답변을 달아놨습니다. 이런 것을 전 세계인이 보면 한국의 주장을 믿을까요? 일본의 주장을 믿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국은 뭐 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독도를 연구하고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단체는 동북아 역사재단입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이 만들어진 배경은 아시죠? 중국의 동북공정을 막기 위해서 만든 단체인데 동북공정을 인정하는 단체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일본의 역사 침탈을 막아야 될 단체인데 여기서 독도 연구소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정작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똑같은 생각은 아닐 겁니다. 각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서로 타치가 안 되니까 그냥 하는 데는 하는 대로 밀고 나가는 거고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은 방관할 뿐이겠죠. 하나로 일원이 안 되니까요. 자,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독도를 지켜야 되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아시죠? 바로 47억 동북아 역사 지도를 그리면서 한국사 전 영역에서 독도를 삭제했습니다. 자, 우상국 울릉도를 이야기하면서 독도를 다 삭제를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표기를 안 했죠. 다른 것은 조그만 섬은 어떻습니까? 그려줬는데 여러분들 자, 이거 우리나라 학자들이 뭘 주장하냐면 옆에 독도가 너무 작아서 점을 찍었는데 안 보인 것처럼 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가톨릭대 모 교수가 계속했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지도의 저 밑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시면 독도보다 작은 섬, 독도와 거의 같은 섬도 점을 찍어줬죠. 찍어줬기 때문에 우산국 옆에도 어떻습니까? 반드시 점이 찍혀야 되는데 점이 안 찍혔죠. 그런데 끝까지 점이 찍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가톨릭대의 기모 교수. 물론 이것을 주장하고 난 뒤에 가톨릭대 교수가 되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자, 가톨릭대 최근에 논문까지 써가지고 안호상부터 모든 역사가 사입이라고 논문을 발표해가지고 아주 페이스북에 자랑까지 하신 분이 바로 K대 모 교수입니다. 여기에 이 양반이 뭘 했느냐? 독도 논쟁이 벌어지니까 여러분들 블로그라든지 여기 보시죠. 뭘 했는지. 이덕일이가 뽀샵으로 지었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요거는 캡치됐기 때문에 이거는 영원히 이 양반이 지울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우더라도 이 내용은 다 캡처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영원히 어떻습니까? 이 양반의 명예하고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완전히 거짓말이었죠. 이덕일이가 뽀샵으로 독도를 지었다. 요렇게 해가지고 이덕일이가 유사사학이고 지금도 이번에 논문 쓸 때 유사사학이 동북아 역사 지도를 자초시켰다고 논문을 썼습니다. 도대체 이 양반의 무대표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누가 지켜주는지 모르겠는데 과연 그럴까요? 정작 그 당시 동북아 역사재단을 이끌었던 김모섭 이사장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독도 작업에 참여한 실무자를 불러 독도 누력에 대해서 강력 질타하고 독도를 그리우라고 했지만 끝내 독도를 그리지 않고 지도를 가져왔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신다면 가톨릭대 기모 교수의 말이 참말일까요? 당시 동북아 역사재단 김모섭 이사장이 이 말이 참말일까요? 아니면 거짓말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칵 뒤집힌 사건이 있습니다. 국군 정신전력교재에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누가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사이버 교육에서 독도가 일본 땅으로 영토로 그려진 그 영상을 가지고 민방위 교육을 시켰습니다. 사이버 교육을 시켰습니다. 미치고 환장하는 일이 발생했죠. 뭐냐, 국내는 뭐냐, 완전히 속된 말로 개판입니다. 개판. 독도를 지키라고 만든 단체에서 47억 지도에서 독도를 빼가지고 끝까지 지워버렸고, 그리고 국군의 정신교재에서도 독도는 한국 땅인지 일본 땅인지 헷갈린다, 분쟁지역이라고 썼고, 그 다음에 민방위 교육에서도 어떻습니까? 일본의 영토로 표기된 지도를 가지고 민방위 교육을 국내에서 시켰다는 내용 자체가 얼마만큼 대한민국이 역사의식이 없는지, 국군도 정치인도 학자들도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실수를 하는지 여러분들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동북아 역사재단 5대 이사장이 김도영 씨입니다.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것은 동북아 역사재단은 정권하고 상관없다는 겁니다. 극우든 극자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뿐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순진해가지고 정권이 바뀌면 역사가 바로 잡힐 거라는데, 저희들 그렇게 믿었다가 콩콩 많이 다쳤습니다. 정권은 바뀌더라도 역사학자들은 바뀔 리가 없습니다. 자, 5대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 김도영은 뭘 했느냐? 취임사에서 폐기된 47억 지도를 다시 유사사학자들이, 사이비학자들이 해가지고 휘둘려가지고 동북아 역사 지도가 폐기됐기 때문에 다시 그 지도를 살리겠다고 2018년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돌아버리겠죠, 여러분들. 자, 이런 분이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을 합니다. 자, 이번에 발표된 동북아 역사재단 7대 동북아 역사재단 박지양 이사장 아시죠, 여러분들? 이 양반은 해방전후사의 제행식이라는 책을 쓴 책입니다. 그 책은 내용이 뭐죠 보면요, 박지양 씨하고 여러분들 유명한 반일 종족주의의 이웅 교수가 손을 잡고 쓴 책이 이 책이죠. 여기서 현 시점에 과거를 논하는 것은 모두 무모하다는 논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반들에게서는 고대사는 뭐다? 아무 쓸모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고, 이 양반은 원래 서양사 전공인데 어떻게 동북공정을 막을, 일본의 역사 침탈을 막을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의 선임이 됐는지 진짜 불가사의한 대한민국입니다. 자, 정권을 욕하는 거 아닙니다. 정권하고 상관없이 똑같은 일이 동북아 역사재단에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취임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이 과거에 대해서 사죄하지 않는다는 기성세대의 인식을 젊은 세대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아주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그냥 한국의 젊은이들은 일본이 좋아가지고 관광이나 하고 하면 좋지, 왜 자꾸 젊은이들에게 일본 사람들이 사죄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것은 하면 안 된다라고 이 양반이 발언했습니다. 열린 여성인지 닫힌 여성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러면 고조선 고구려 백제 발해 부여사가 중국의 공동 역사입니까? 서양사를 한 사람들은 이런 실수를 반드시 해요. 서양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역사처럼 그렇게 투쟁적인 역사가 별로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런 판단으로 서양을 가지고 오판을 해가지고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이런 분이 동북아 역사재단의 이사장이 이번에 되었습니다. 이 논리는 중국의 통일적 다민족주의 논리인 동북공정 논리하고 거의 흡사한 논리입니다. 아마 이 발언에 대해서 중국과 일본에서는 대단히 큰 박수를 보냈을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찾던 인물이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의 선임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만족을 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지금 일본하고 한국의 독도에 관련된 기류를 오늘 정리해 드렸는데, 여러분들 제 강의 들으면 또 좀 찝찝하죠. 기분도 찝찝하고 좀 그렇죠 보면요. 자, 여러분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것이 현실인데요. 지금 독도 이런 식으로 지금 맡겨놓으면, 정치인들을 맡겨놓고 학자들한테 맡겨놓으면 독도 과연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한쪽에서는 계속 빼먹으려는데, 독도를 우리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룹들이 계속 지도도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단체장이 돼가지고 자꾸 어떻습니까? 동북공정을 옹호하고 일본의 역사 침탈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과연 대한민국의 독도, 다음 세대는 과연 누구의 영토가 될지, 일본은 철저하게 국제법이라든지 모든 판례를 근거로 다음을 준비하고 있고, 한국은 아무 생각 없이 독도도 삭제해버리고 독도를 이야기하면 민족주의처럼 이야기하는 인간들도 있고, 이제는 영토도 공유하자는 독도 영토 공유론자들도 지금 대단히 한국에 여러 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과연 독도를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에서 지켜낼 것인지, 어떤 분은 제 댓글에 그리 달아놨죠. 역사 서로 싸울 필요 없다. 모두가 한 형제다 하는데 세상에 그렇게 좋은 마음만 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국가도 필요 없고 뭐 민족도 필요 없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다 니나 내나 다 국경선 다 무너뜨리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런 역사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거는 역사 공부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여러분들 알게 되니까요. 역사의 단계 공부를 안 하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전 인류는 하나니까 싸우지 말자. 얼마나 좋습니까? 나중에 우리 가족들 다 죽고 도둑질 당하고 난 뒤에서도 그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힘이 약하면 현실 세계는 냉정하고 가족도 어떻습니까? 원수가 되고 적이 됩니다. 남이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주변 국가의 어떻습니까? 미래는 자기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역사를 끌고 나가지, 결코 인류는 하나다, 한국과 하나 되자라는 생각으로 국가를 이끌어가는 주변국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도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이 방송을 보시는 독도에 관련된 분들 실질적인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구호 외치는 독도는 아무런 의미 없고, 여러분들 세대 끝나고 나면 독도는 다음 세대에 누가 주인공이 될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고 적극적인 개입 방법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메린역사문화 투입에 응원해 주신 분들,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같이 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 좋은 자료, 영상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요구해 주신다면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들께 만들어 올려드리겠습니다. 제 유튜브는 개인의 지식을 뽐내고 제 주장을 펴기 위해서 유튜브를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의 공유해야 될 가치, 그런 역사 연구가 있으면 제 유튜브에서 반드시 그분의 역사 관련된 내용을 성과를 공유를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유튜브는 제 주장을 담는 것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함께 역사 문제에 공동 대응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나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